강하지는 않아도 시장이 상승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벤트, 여기에다가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슈, 테마별로의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는 요즘인데요. 현재까지 시장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키워드 원투펀치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 그 가운데서 키워드 펀치 어떤 쪽 보세요? 네, 교육 관련주 급등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정책 모멘텀 받는 쪽이 상당히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이슈가 좀 나옵니다. 뭐 세액공제, 오늘은 또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있었던 내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동, 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을 새 정부의 이제 3대 기업 과제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 모멘텀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이번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 뭐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교육의 다양성을 만드는 것은 경쟁 시장이 갖추어 주었을 때만이라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독점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없다, 퇴색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이고요. 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그에 필요한 교육들은 지금까지의 뭐 지식 전달식의 교과서 교육은 이제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교육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측면에서 뭐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없다는 부분들이 교육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잠잠했던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잠잠했던 수급이 관심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관련주로서 IB김영, YBMnet, 그다음 메가MD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세 가지가 또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IB김영, YBMnet, 메가MD 세 종목 다 저희 전통적인 교육, 뭐 메가스터디를 필두로 해서 뭐 수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교육 업체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의 경쟁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뭐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과거의 지식 전달식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의 이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부각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종목이 IB김영입니다. IB김영 이제 편입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이제 들어갔다가 지금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그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던 구간에 지금 포함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오늘 장중에 깔끔하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YBM넷도 마찬가지인데요. YBM넷도 지금 오늘 가격 등락이 움직였던 데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은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조금 또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편입과 관련된 것으로 유명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늘 121선 돌파를 하고 121선 언저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좀 꾸준히 유지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주들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시장 대응하는데 펀치를 강력하게 날릴 수 있는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쪽 주목하느냐? 어제 오후부터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던 내용인데 두바이에서 1경짜리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하고 계신가 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좀 구체적인 이 모멘텀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1경원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경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것을 10년 동안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로 나누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테마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네옴시티 때문입니다.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좀 크게 작용했던 요소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국 이제 네옴시티와 더불어서 이 두바이 프로젝트까지도 큰 금액의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일경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굳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이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그렇게 이제 비중으로 치자면 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주로 엮어볼 수 있는 것들이 건설주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금호건설, 히림,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 두바이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제 레퍼런스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장에 부각을 받았고요. 오늘 장은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옴시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2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지만 단기적인 접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경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경우에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순간에 단기적인 접근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차트로 말씀드리면 어제 상한가를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더 이제 치고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이 가격대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모멘텀을 가지고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1선, 121선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차트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매물대에 바로 갇혀있는 금호건설보다는 61선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히림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마지막 종목은 태양건설인데요.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앞서 말씀드린 두 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앞선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선 매물대를 어제도 돌파하지 못했고 오늘도 그 돌파하지 못했다는 여파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태양건설은 상대적으로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는 수준에서 좀 접근하시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후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되는 종목군들 내에서도 차트로 이 종목이 좀 더 나은가를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매물대 돌파하고 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신규 매수고 히림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그럼 보시는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좀 매겨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중국발 모멘텀을 기댄다면 지난 하반기에는 또 모래바람이 강력하게 불었었죠. 중동발 모멘텀이 한 차례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다시금 또 주목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의 반응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